네, 이번 정부는 정말 건설사 그리고 은행만 배불리기에 진심입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출이자 때문에 내수가 폭망했는데 또 무슨 부동산 부양을 할까요? 내년 6월부터는 지은 지 30년이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되고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함께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고 하는데 서민들 대다수는 과연 공감할까요? 현재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원래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맞아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젠 30년만 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일단 같이 몇 가지 살펴보면 렛츠고!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원래는 평균적으로 한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또한 기존 서면 방식이 아니라 전자 서명 방식으로 의사결정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 요원을 고용해서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는 이 비용으로 거의 한 번에 1억 원 가까이를 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비용이 절약되겠네요. 렛츠고! 일단 여기 이렇게 현행에서 개선이 된 걸 보면 안전진단을 없앴고요. 그리고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 이런 행위들을 안전진단 없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에 정비 계획을 입안 요청하거나 제안을 할 때 그리고 추진의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의를 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패스트 트랙으로 조금 빨라진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또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서면 의결 방식에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니 좋은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의결 방식을 전자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요. 각종 분쟁이 저감되고 그리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된다. 자, 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공표하니까 25년 하반기부터는 안전진단 없이 30년만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보도자료에 보면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만 정말 다 써놨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그리고 다음 보도자료도 보시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 있겠죠. 단기 등록 임대 제도를 복원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은 6년이고요. 여기도 또 좋은 말을 써놨습니다.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입했다.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면 세금 부과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는 말이죠. 즉 빚내서 사라는 겁니다. 투기를 정부가 종용하고 있죠. 위와 같은 이런 정책들로 내수 건설 경기를 살리려는 목표가 보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올해까지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정책대출 50년 주담대 이런 걸 시행하면서 국민들을 연끌시켜 놓고 2030 미래 수요를 다 땡겨와 놓고 또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니 아주 돌려막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8월 달에만 봐도 건설 경기가 코로나 수준보다는 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소폭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폭락 시기와 별다를 게 없고요. 내수 경기 침체 만들고 몰빵시키더니 건설 경기를 살리지도 못했고요. 또다시 국민들에게 연끌해라, 돌려막기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이번 정권에서는 표심 생각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재건축을 염원하는 분들 그리고 안전진단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없었던 분들한테는 호재이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전 국민을 연끌 돌려막기 시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에 올인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에 쓰여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돈들이 아파트라는 블랙홀에 들어가서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내수 경기 소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 할부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휴대폰은 2년 할부, 그리고 자동차는 5년 할부, 그리고 아파트는 30년 할부입니다. 결국 모두 돈이 묶이고 또다시 돌고 돕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킹달러로 인해서 수입 자재가 비싸져서 철근을 빼먹고 자재를 빼먹고 그리고 자재값을 뻥튀기 해서 돈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문제들이 언론에 계속 나왔었죠. 근데 이제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 수명을 30년으로 한정 짓고 부수고 짓고 계속 반복하겠다는 거죠. 수많은 건축 폐기물과 그걸 처리하는 비용은 또 어떡하나요? 쓰지도 않아도 될 돈을 또 장기적으로 써야 됩니다. 외국만 봐도 50년 이상 그리고 100년 이상 버티는 주택들이 수두룩한데 이제 한국의 콘크리트 건물은 딱 30년만 버티게 지으면 됩니다. 30년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니까 당연히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원자재를 빼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20년, 30년, 40년 만기로 대출 받아서 대출을 다 상환할 때쯤 또 때려 부수고요. 또 분담금을 또 수억을 내야 될 텐데 그 시기에 그걸 지불할 만큼 경제 활동을 할 인구가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이제 5년, 10년만 지나면 줄줄이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죠. 인구도 계속 줄고요.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역시 은퇴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뒤에는 노인분들은 아파트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결국 받아줄 수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정권은 집값 잡고 안정화시키겠다고 해서 뽑혔는데 반대로 그 어떤 정권보다 부동산 부양에 진심이고 서민들에게 대출 돌려막기, 개인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주는 정부입니다. 정말 그들만의 카르텔, 기득권 지키기, 건설사, 금융사 배불리기 이런 단어밖에 생각 안 나네요. 이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하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